다른 후보들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주자가 10명이 넘어요. 한 17, 8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이 있는데 국민의힘 당적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정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던 이력이 있어서 이게 복당 절차가 순조로울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시죠?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가 17명,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가장 차별화입니다. 네. 뭐 거의 뭐 토론의 여지도 없이 한 사람으로 일관되게 가고 있는 그런 1인 정당, 독주 정당, 또 독점 정당하고는 차별화돼서 다양성, 다원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민주정당이고 그게 바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말로는 당명은 민주당이지만 민주가 없는 당보다는 네. 국민의힘이 훨씬 민주정당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아까 김문수 그 장관의 얘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정당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당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자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정말 한 인간이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 그러면 자유, 민주, 네. 그리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20대, 30대, 40대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평생을 저렇게 정말 아주 집도 뭐 지금 10몇 평이라고 17평인가 뭐 14평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일관되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서 국가와 민족, 자유와 민주 이 좋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건 그것대로 이번 선거 과정에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의 긍정적인 평가 해주신 것 같고요. 너무 저희가 실명 토크에서 좀 그렇긴 한데 이분 어떠실까 좀 궁금해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에 대선 주자로 뛰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대구 가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이제 오해를 풀고 싶다. 이게 오래된 자기의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도 100%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그분이 아까 그런 건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본인의 사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느 특정인들을 갖다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일단 좋은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도 일관되게 대통령을 꿈꿔왔었고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해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치권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 굉장히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젠다와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도 나름대로 어쨌든 자기 여건 내에서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입니다. 당원들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건 네. 또 존중을 해야죠. 그리고 조직원으로서는 당은 무리당이라는 한자로 무리당을 쓰잖아요. 예. 무리 안에 들어오면 무리와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을 때는 설득을 하고 자기가 설득을 못하면 내가 부족했는가 보다 싶어서 또 더 실력을 쌓았고 그 다음 걸 갖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약간 다 좋은 점만 좀 보시는 다 그렇게 그런 하겠습니다. 말씀을 아까 근데 국민의힘의 어떤 법률가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정치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한다 얘기하셨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잠깐 떠올라서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정치권으로 이제 바로 들어온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 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특히 그 이제 해외에서 와서 우리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 보니까 굉장히 단호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대요. 그리고 인상이 좋아서 그런지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대중적인 기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 그 지금 아주 짧지만은 자기 매니아 세력들을 확보를 한 것을 정치력을 발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일단 제가 오랜 정치를 통해서 봤을 때에 이 지금 대한민국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권에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법을 전부 육법전소로 풀라고 해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전부
말하자면 사법부에다 넘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정치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사법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들이 와서 자기들한테 조아리고 말이야 벌벌 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정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만두게 되면 전부 다 또 다시 국회의원을 배지를 달라고 국회로 들어오게 되고 네. 아주 정치가 사막화, 아주 그냥 사막화가 돼버렸어요. 메마를 대로 메마르는 사막화가. 정치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100불 이하에서 4만 불이 됐다고 하는 건 정치가 한 거거든요. 네. 그때 선배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리고 협치도 하면서 해왔는데 너무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법으로 정치를 하려다가 보니까 정치를 완전히 그냥 거의 실종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이 우려스럽지만 그러나 그건 한동훈 책임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 양반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좀 붙었잖아요. 이건 극복이 가능할까요? 본인들이 각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쪽에서는 배신자로 보지만 또 어떤 쪽에서는 정의의 사나이들로 보는 거니까 네. 그건 본인들이 국민들을 설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설득을 못 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건 네. 본인 책임이고 그러나 어떤 누구든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 안에 들어오면 무리에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그게 싫으면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가서 당도 만들 수도 있고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말하자면 굉장히 비난을 하는 싸움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남에게 승복할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남한테 승복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네. 사람들이 지도자 돼갖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고 공격하고 비난만 했다가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화합해서 나를 밀어달라? 예. 이건 염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정치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면 왜 정치인 다 누구든지 다 국회의원 못 하겠습니까? 아까 배신자 프레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조직 안에 들어와 있으면 조직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하라 이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그 판을 깬다? 그건 조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무리인으로서는 자격이 예. 없는 겁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으로요. 지금 선관위가 오늘 첫 회의를 한다고 해요. 국민의힘 당 선관위가 경선룰과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한다는데 뭐 일부 주자들 가운데서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제 완전 국민 경선으로 치르자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떤 게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그 말 답변하기 전에 시간은 없지만은 예. 사실은 제가 진짜 편을 들고 싶은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한 사람은 네. 안철수고 예. 한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아, 두 분이 이 다양성, 다원성 면에서 이렇게 첨단 과학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이자 네. 세 번의 대통령 선거와 세 번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내력을 갖고 쌓아왔어요. 특히 안철수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 때나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에 저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네. 우리가 당에서 그 사람을 지금 대우를 못하고 있고 예우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 정도라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기꺼이 예.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의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러니까 100불 시대 이하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지금 이 당에 굉장히 그 대권 주자로서 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2만 불 시대에 넘어서 이 말하자면 대통령 저렇게 나온 사람은 우리 이준석 후보밖에 없거든요. 예. 나는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국민의힘에 완전히 그 확장력을 좀 키우고 예. 20, 30, 40 MZ 세대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눌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도 월드컵이 지금 완전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출전한 선수가 골대로 요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누를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중앙당에서 이것은 정하고 네. 그러다면 후보들은 따라가야지 각인 각색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룰을 얘기를 해갖고 만든다면 그런 게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절대로 저 당에서는 아까 수평적인 수직적으로 지금 내리꽂지 말고 수평적인 룰을 만들어야 되고 그 룰은 뭐냐 그러면은 토론입니다. 네. 죽느냐 사느냐 후보들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라고 네. 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제대로 끌어내리고 받아내리고 국민들한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것 네. 그것이 저는 최고의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많이 하는 식의
경선을 짜야 된다. 이준석 의원 얘기를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좀 이제 국민의힘으로 와서 뭐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은 개별적으로 개혁신당 후보로 완주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후보 뭐 통합을 하든 아니면은 뭐 크게 봤을 때는 나중에 당을 합치든 이런 식의 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선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3당 합당도 그랬었고 또 저기 뭡니까 DJP 연합도 그래 왔었었고 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몽준 의원과도 그렇게 해왔었었고 이날 이때까지 해온 게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절대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된 석화가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이준석 대표를 모시려고 하는 노력을 아주 정말 열심히 또 진정성 있게 해가지고 예. 모시고 함께 가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에도 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전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